친박의 발등 찍힌 새누리, 분당 가속화. 분당은 기정사실화됐다. 벌써부터 결별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친박들의 어제 탄핵 전후 그리고 오늘 어제 목소리부터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탄핵이 혼란의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많다. 총칼이 아니라 우리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그를 뽑은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요. 라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친박들은 아직도 결사항전 중인데 황태순 평론가하고 이동영 차장 다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정현 대표는 즉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정현 대표, 또 친박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뭐랄까, 조그만 성에 갇혀갖고 이제 마지막 저항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정진석 원내대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같이 가자. 네. 같이 가면은 새로운, 이른바 의총에서 새로운 그 친박 중심의 원내대표를 뽑고. 왜냐니까 지도부가 무너지면은 새누리당 당원당규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 권한을 가진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비대위를 꾸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보면 이정현 대표 말이 좀 바뀌었어요. 불과 좀 탄핵 소추안 의결 이전까지만 해도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정 대표가 좀 내가 딱 한번 끝날 테니까 정 대표가 나보다 하루라도 늦게 있으면서 비대위까지 꾸려주고 오세요. 일종의 립 서비스를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두 가지 했죠, 박근혜 대통령. 첫째, 민정수석. 두 번째, 국무위원 간담회인데 민정수석을 갖다가 갑자기 마지막 교체했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뭐냐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 등은 아마 청와대에서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하고 요즘 자주 통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신이 그냥 물러나게 되었을 경우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순식간에 보면 대표 권한대행되고 권한대행된 상태에서 비박 중심으로 비대위 꾸려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정진석을 같이 끌어안고 물러나든 물러나고 그 상태에서 우선 의총을 열면 아직은 친박이 조금 더 많으니까 친박 중심의 원내대표 뽑고 그 원내대표로 하여금 사실상 비대위원장 비대위를 구성케 하라. 여전히 아직 보면은 청와대나 이정현 대표나 권력의 어떤 미련 놓고 있지 않다는 구체적 방증이 이정현 대표의 변화입니다. 속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장 상황이 약간은 그동안의 촛불 집회는 약간 좀 일찌감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요. 효자 치안센터 앞에 일부 시민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아까 잠시 몸싸움을 벌였고 지금은 약간 언쟁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집회 참가자들끼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찰은 저렇게 폴리스 라인 치고 있는데 약간의 좀 대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현장 상황이 지금 취재진도 좀 많고 그리고 그 집회 참가자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현장 그림이 약간은 좀 깨지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상황은 조금 좀 뭔가 그 사고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고성이 약간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찰 앞에 이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낀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기가 지금 경찰 차벽에 설치된 그곳인 거죠? 효자 치안센터. 100m. 네. 이동영 사장님. 바로 그 치안센터 앞에 경찰의 차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왼편에 보시면은 집회 참가자들의 그 차량으로 보이는 그런 트럭 한 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트럭을 앞세워서 진출을 시도하다가 몸싸움이 빚어진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집회의 특징에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 주최 측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폭력과 함께 그다음 기본적으로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지키지 않은 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좀 그 시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쪽의 분들도 앞쪽에 많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제지하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함께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좀 다툼이 일어난 것 같지 경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집회를 전체적으로 좀 보면 비평화 폭력 집회 아니고 이제 비폭력 집회로 유지한 거 보면 주최 측에서 보면 조금의 행동을 하면
비폭력 외치면서 상당히 자제했던 측면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친박도 탄핵당했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주장을 했는데, 근데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128명이잖아요. 근데 어제 물론 이제 친박에서도 입탈표가 나오긴 했지만, 뭐 좀 이렇게 러프하게 보면 60대 60, 그러니까 반반 정도로 나뉜 것 같아요. 그러면 비박은 내가 친박을 밀어내겠다. 친박은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집을 나가라. 네. 지금 이렇게 할 공산이 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 친구에서 하와이 자꾸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랬잖아요. 누가 나가됩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비박은 친박에게 니들도 탄핵당한 거나 다름없다 주장하면서 니들 나가라. 그러면 비박은 니들이 나가라. 왜 우리가 나가야 되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에요. 어제 탄핵이 부결됐으면 새누리당 분당은 확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주류들이 짐 싸들고 친박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짐 싸들고 가출해갖고 딴 살림 차렸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지금 뭐 임 수장 앵커 얘기하신 대로 60 몇 대 60 몇 비까비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친박 패권주의 세력이 여기서 아이고 여기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잘 우리 당 좀 갖고 주십시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은요 상당 기간 비박과 친박 간의 당권 싸움, 집안 싸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분으로 보면은 둘 다 안 나가요. 명분은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이정현 대표가요 물귀신 작전을 써서 정진석 대표하고 같이 그만두려고 하는 거는 예. 또 작전상 이런 게 있어요. 둘 다 그만두면요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뽑아야 되고요 원내대표도 뽑아야 됩니다. 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할 수도 있고 각각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지금 친박 쪽에 나름의 그 구상이라면요. 그러면 원내대표도 뽑고 비대위원장도 뽑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권을 100% 비박에게 헌납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 내에서도요. 비주류의 구상이 친박들도 다 알아요. 거기도 김영란법처럼 사무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망친 병신년의 새누리당을 망친 3적이 누구냐, 5적이 누구냐, 10적이 누구냐, 그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예. 그러면 최경환 의원이나 이정현 대표는요, 그 3적에 자기가 들어갈 거라는 거 다 예측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당직에, 당대표에서 내려온다? 있을 수 없는 네.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당장 탄핵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이야기 나오는데요. 비문에서는 물론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을 네. 했으니까 유승민 의원도 있고요. 네.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도 있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 친박은 패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를 옹립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당사에 보면 패족되는 경우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정치인은요, 그래서 정치인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패족이요. 패족. 지금 보면 당장 패족될 것 같죠? 패족이란 말을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친거잖아요. 2007년 12월 말에 그때 대선 끝나고 안희정 씨가, 그때 안희정 씨였습니다. 안희정 씨가 우리 신노 패족하면서 물러갔다가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 부활했고 2012년 총선 통해서 대대적으로 올랐었고 드디어는 문재인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표를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바로 정치는 친박도요? 그런 겁니다. 친박 지금 보면 다 죽었을 것 같죠? 그럼 누구 하나를 이제 옥립을 하고 아니, 해야 근데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런 거죠. 국민들 보기에 자 분명히 이 새누리당이라는 이 집이 망가졌어 음식점이. 근데 쓱 페인트나 좀 칠하고 뭐 등 좀 같이 갈아 고치고 쓱 하고 신장기업 걸면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싹 허물고 내가 썩은 분 환부 도려내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보수의 텃밭 위에 새로운 어떤 결사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유승민 의원도 누구도 심지어는 손학규 뭐 전 지사 오지 말라는 법 없는 것이고 그 김무성 대표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선을 갔다가 대선 출마를 포기한 대신 나는 반기문도 김종인도 안철수도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새로운 텃밭 빅 텐트를 갖다가 그야말로 예전은 2004년에 천막당사를 쳤습니다만 지금 민심의 바다 위에 그야말로 싹 허물고 천막당사 치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또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자유당 시대 3.15 부정선거 4.19에서 다 죽었던 자유당은 없어졌어도 거기 참여했던 사람 몇몇 사람들은 사형도 당하고 자살도 했지만
대부분 다 그 다음 63년 총선에서 다 살아났습니다. 정치 얘기 조금 잠시 좀 멈추고 저 속보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청와대 수석비서관 참모들이 전원 출근해서 7차 촛불 집회도 있고 뭐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하면서 특검을 대비하는 듯한 아무래도 이제 촛불 집회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판결 여부와 그리고 이 대통령의 특검 여부가 중요해서 대통령 직무정지 대통령이 관저에서 특검을 대비하고 권한대행 체제 업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로 하면은 효자치안센터 청와대 100m 앞에서 약간 집회 참가자들과 이제 경찰의 대치 중인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청와대 비서실에서는요, 예. 특검이나 헌재, 재판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못할 겁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유영아 변호사가 그 당시에 처음에 변호사 맡으면서 민정비서실, 민정수석실에 그 컴퓨터 한번 썼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 시스템이 대통령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러저러한 부분에 관여했다. 준비를 하겠죠. 근데 아니죠.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제 변호인들이 하는 거죠. 대통령이 관저에서 뭐 특검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자기 사비로 낸 그런 변호사들이 그렇죠. 준비할 일이지. 비서실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은 철저히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총리실과 지금 조율 이 부분 갖고 지금 오늘 오전에도 한강옥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나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제는 당분간은 어쨌든 청와대 비서실도 일단 대외적으로, 필연적으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갖다 보조할 수밖에 없는. 현장 한번 다시 상황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 집회까지 1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저희는 이제 예상을 했었을 때가 이번 촛불 집회는 조금 더 적은 인원수에서 그리고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겠지만 분위기가 좀 분위기도 조금 더 차분해지실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6차 촛불 집회 못지않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치도 어느 정도 있고 지금 100m 앞에까지 이제 그 집회 참가들의 행진을 조기에 한 상태인데요. 이현정 의원. 네. 일단 지금 아마 오늘 집회 양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승리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겠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 비폭력 집회를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선을 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세계 각국이 칭찬했던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앞에서 대치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6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본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집회가 이제 고민일 겁니다. 주최 측도. 왜냐하면 이제 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집회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인지 물론 이제 집회를 열겠지만은 규모나 주장이나 이런 면에서 어느 주장을 할지 지금 뭐 대통령 구속이라 하더라도 지금 특검이 나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뻔히 이제 예정된 국면이고 그러면 즉각하야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황교안 뭐 즉각 탄핵 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타켓 자체가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집회 주최 측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자막과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동영 차장.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광화문 광장에 구명조끼 304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304명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 책임이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집회 이 중요한 장면의 하나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에 탄핵되기 바로 직전에 올린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가서 아니 다들 이 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문구했어요? 라고 이제 마지막 질문하는 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풀 동영상을 올려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마 저 오늘의 퍼포먼스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데 왜 문구했냐? 그 자체에 대한 정말 대통령이 그 상황 자체를 얼마나 잘 모르고 있었던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죠. 저는 아침에 이제 오늘 오전부터 약간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니까 일단 집회의 규모는 좀 줄어들 것이다. 왜냐니까 1차부터 6차까지는 그야말로 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헌재로 넘어간 상태에서 일단 모두 대통령의 직무 정지된 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별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니까 결국 보면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참여연대 등
퇴진 비상행동 한 1,500개 시민사회단체, 주로 이제 보면 진보, 좌파적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됐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주축했습니다만 그동안 자발적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주최 측에서 그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전반적으로 1차부터 6차까지는 평화적 집회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숫자가 좀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어제 승리감도 도취된 상태에서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정당이 저길 리드를 못하고 있어요. 야당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당들은 어제 막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니까 한 발을 뺐잖아요. 아이, 뭐 당장 뭐 하야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를 좀 지켜보자. 황교안 총리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참 온건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즉 이 주최 측에서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 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효자, 그 치안센터 앞에서도 보면 그 이른바 집회 군중 사이에서도 강경한 목소리하고 온건한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아까 보니까 언쟁이 났던 것도 바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촛불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어제 포착이 됐는데 그게 참 재밌었어요. 인적 청산, 불가능, 탈당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과연 예를 들면 몇 명이나 이끌고 만약에 이제 비박이 나온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이끌고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박은 절대 본인들이 숙청당할 수 있도록 당권을 이렇게 비박에게 허용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까지 발버둥 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비박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일단 거기서 나와서 새살림을 차려서 말이에요. 신보수의 어떤 선명한 깃발을 들고 그게 그 남은 친박당, 새누리당보다는 숫자가 적을지언정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거기다 반기문 총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른바 정계 개편을 도모하고 개헌도 추진하고 이럴 정도의 담대한 구상과 용기와 배짱이 비박들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좀 이 비박들도 친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좀 우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거를 해낼 만한 용기와 배짱 이 DNA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은요, DNA 자체가 이 들판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온실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박들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고 친박들 밀어내면 우리가 이거 통으로 다 먹는데 왜 이 추운 겨울날 저 들판에 나가고 풍찬 노숙하면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건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수인데 그렇다고 보면 딜레마가 뭐냐. 친박들이 쉽게 안 내놓잖아요. 지루한 싸움을 하다가요. 개헌을 위한 시간, 대선 준비할 시간 자체를 다 허비해버립니다. 허비해버리는. 이게 이제 비박의 딜레마로 조만간 가시화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탈당을 해서 새로운 깃발을 들자라고 하는 이 김무성 대표의 메모. 과연 이게 실현할 수 있는 누군가 이 깃발을 들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는 김무성 전 대표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대권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엮어낼 수 있는 역량과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은 저는 김무성 전 대표밖에 없다고 봐요. 나머지는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어떤 대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 판 자체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탄핵 전후나 보면 상당히 그래도 좀 이 위축되고 좀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뭔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세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없다라는 게 지금 저는 비박계의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상당히 지루한 어떤 내부 권력 투쟁 이 싸움이 상당히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은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촉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현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진짜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 퍼포먼스의 그 도구와 소품들도 지금 대통령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저 철조화모의 영상에서 저렇게 대통령 구속이라고 적혀있는 저 광화문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 잠시만요. 신지호 의원님 요거하고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비박이든 친박이든 뭐 여권에서 누구든지 간에 헌재에서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결판이 나가지고 뭐 4월 대선, 3월 대선 되면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권, 뭐 범보수는 승산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새누리 비박
중에서 또 유승민 의원 쪽에서 주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당권을 잡아갖고 몇 명 인적 성산할 거 하고 확실히 재창당 수준으로 모든 걸 확 바꿔버리자. 그래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반기문 총장을 초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반기문 대 유승민 뭐 이런 식으로 경선 뭐 좀 흥행을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나마 저쪽이 야권이 문재인과 안철수로 분열될 거니까 3자 구도로 가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어떤 한 줄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구상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나이브해 보인다. 과연 그 친박이 유승민 쪽의 그런 구상을 허용해 줄 것인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집회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5시가 됐는데요. 뭐 5시 반까지만 저 청운 효자센터 앞에 있고 그 이후에는 광화문으로 모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시 반까지만 저쪽에 그 청와대 앞에 100m까지 행진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6시 안에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 집회를 본격적으로 개최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집회 참가자들 안에서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조금 더 이렇게 진출을 시도하는 측과 그동안에 우리가 비폭력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오늘도 잘 유지를 하자 이렇게 다수가 이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지호 의원, 이현정 위원, 이도영 차장관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